그날 밤, 나는 집 문 앞에 서서 부모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 같은 놈이 우리 가족에 왜 필요해? 여동생 등록금도 못 내주면서 아버지의 고함이 내 가슴을 찔렀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문을 쾅 닫아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웃었다. 복수를 다짐하며 그들의 삶을 산산조각 낼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웃음은 내 안의 분노가 터지기 직전의 신호였다. 서울의 추운 겨울바람이 내 뺨을 스치는데 나는 더 이상 그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걸 실감했다. 25살,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째 되는 나, 김민주는 그렇게 길바닥으로 쫓겨났다. 이유. 여동생 지은이의 대학 등록금. 부모님은 나에게 그 돈을 기대했다. 내가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그 돈을 내 사업에 투자했다. 실패할지도 모르는, 하지만 성공하면 모두를 구할 수 있는 그 사업에.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다 다쳐서 실직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뛰며 우리를 키웠다. 지은이는 항상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민준아, 너는 남자니까 참아. 지은이는 여자애잖아. 그런 말들이 내 귀에 박혔다. 학교 성적도 좋았고 스포츠도 잘했지만 부모님의 눈에는 지은이만 보였다. 지은이는 예쁘고 착한 딸, 나는 그냥 아들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돈을 벌었고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마련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나에게 모든 짐을 지우는 거지? 쫓겨난 그날 나는 친구 집으로 갔다. 얘야, 민준아. 부모님이 왜 그래? 친구 태호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 대신 이를 갈았다. 내 안에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버렸으니 나도 그들을 버릴 거다. 하지만 어떻게? 돈으로. 아니, 더 깊게. 그들의 자부심을 짓밟아야 했다. 지은이의 미래를, 부모님의 꿈을. 다음 날,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올인했다. IT 스타트업, 앱 개발. 대학 때 배운 코딩 실력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였다. 등록금을 투자한 그 돈, 5천만 원 부모님 몰래 모은 돈이었다. 실패하면 끝장이었다. 하지만 성공하면 나는 부자가 될 테고 그들은 후회할 테다. 매일 밤 PC 앞에서 코드를 썼다. 피곤함이 쌓여도 멈추지 않았다. 민준아, 너 미쳤어? 태호가 걱정했지만 나는 웃었다. 이게 내 복수야. 시간이 흘렀다. 3개월째 앱이 완성되었다. 데일리 헬퍼라는 이름으로 일상생활을 돕는 AI 기반 앱 베타 테스트를 시작했다. 사용자들이 모여들었다. 입소문이 퍼졌다.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은 불안했다. 부모님 소식은? 지은이가 등록금을 못 내서 휴학했다는 소문이 들렸다. 내 탓인가? 아니, 그들의 선택이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더 열심히 달렸다. 6개월 후 앱이 히트쳤다. 다운로드 100만 건, 투자금이 쏟아졌다. 나는 CEO가 되었다. 뉴스에 나왔다. 25살 청년,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한 이야기. 하지만 그 기사 속에 부모님은 없었다. 나는 그들을 잊으려 애썼다. 그런데 왜 가슴이 아픈 거지? 복수가 시작되려는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밤늦게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부모님, 이제 후회하시겠어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원망만큼이나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복수는 정말로 나를 자유롭게 할까? 아니면 더 깊은 상처를 줄까?
그 질문이 내 머리를 괴롭혔다. 성공의 맛은 달콤했다. 회사 직원이 10명으로 늘었고 사무실은 강남으로 옮겼다. 매일 미팅, 인터뷰, 파티.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날의 고함, 문 닫히는 소리. 복수하자 그 다짐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제 실행할 때였다. 먼저 지은이를 만났다. 카페에서. 오빠, 그녀의 눈이 붉었다. 집에서 오빠 이야기 안 해. 하지만 나 휴학했어. 등록금 때문에.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 탓인가? 부모님이 나를 쫓아낸 거잖아.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가 돈을 안 줘서. 그 말에 내 분노가 폭발했다. 내 돈이 왜 너희 거야? 내가 왜 희생해야 해? 대화는 험악해졌다. 지은이는 울었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부터 나 혼자 살 거야. 너희는 잊어. 카페를 나서며 나는 계획의 첫 단계를 밟았다.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 삶에서 사라졌어요. 후회하세요. 그 편지가 도착한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아, 미안해. 돌아와.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복수는 시작이었다. 회사에서 일하며 나는 부모님의 삶을 파헤쳤다. 아버지는 여전히 실직 상태, 어머니는 식당 일, 지은이는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모으려 애썼다. 나는 그 정보를 이용했다. 익명으로 지은이의 아르바이트 가게에 투자 제안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가게를 망하게 할 계획이었다. 이게 복수야. 내 안에서 속삭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성공할수록 공허함이 커졌다. 밤마다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지은이와 함께한 추억. 설날에 함께 떡국 먹던 날 아버지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잘 될 거야 하던 말, 왜 그게 떠오르는 거지? 복수가 아니라 용서가 필요할까? 아니, 아직 아니야. 친구 태호와 술을 마셨다. 민준아, 이제 그만해. 부모님도 힘들 텐데. 나는 웃었다. 너라면. 내 가족이 널 버렸다면. 태호는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내 결의가 더 강해졌다. 다음 단계, 부모님의 빚을 알아냈다. 은행 대출, 카드빚. 나는 그 빚을 사들일 수 있었다. 회사 돈으로. 아니, 내 돈으로. 이제 그들은 내 손아귀에 있어? 실행했다. 빚 청구서를 보냈다. 익명으로. 부모님 집에 압류 통지가 갔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상상되었다. 민준아, 도와줘.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지은이를 다시 만났다. 오빠, 집이, 빚 때문에. 그녀의 절박함이 보였다. 나는 말했다. 내가 도울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은 부모님의 사과. 공개적으로.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진짜 목적은 그들을 더 아프게 하는 것. 지은이는 동의했다. 오빠, 미안해. 우리 잘못이었어. 그 말에 내 가슴이 찔렸다. 여동생의 눈물, 그 안에 진심이 보였다. 복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밤에 혼자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이게 정말 원하는 거야? 그들을 파괴하는 게 성공의 빛 아래서 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복수는 달콤하지만 그 끝에 뭐가 있을까? 후회. 아니면 빈 껍데기 같은 삶. 복수의 불길이 타오를수록 내 삶은 엉망이 되었다. 회사 미팅 중에도 부모님 생각이 스쳤다. CEO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계속해.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빚 청구 후 부모님 집에 갔다.
문 앞에서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너 왜 왔어? 도와드리러요. 하지만 사과하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민준아.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니는 울며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늦었어요. 지은이는 옆에서 지켜보았다. 오빠, 제발.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복수는 완성되지 않았다. 더 해야 했다.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수정했다. 부모님의 빚을 탕감하는 척 대신 그들의 명예를 떨어뜨릴 거다. 소문 퍼뜨리기. 김씨 가족, 아들 성공했는데 버림받아 온라인에 익명 게시물. 커뮤니티가 들썩였다. 부모가 자식을 쫓아내. 개 같은 새끼들, 댓글들이 쏟아졌다. 부모님은 그 소문을 들었을까? 상상만으로도 통쾌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은이에게서 메시지. 오빠,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어. 스트레스 때문에 내 손이 떨렸다. 복수가 초래한 결과 내 탓인가 중얼거렸다.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 침대 옆에서 민준아, 아버지의 약한 목소리. 내 성공, 자랑스러워.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왜? 원망했는데.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가족이잖아. 그 순간 내 안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복수가 아니라 화해가 필요했다. 하지만 아직 자존심이 남아있었다. 생각해볼게요. 병원을 나서며 혼란스러웠다. 회사로 돌아가 일에 매달렸다. 앱 업데이트, 새로운 기능. 성공이 쌓일수록 가족의 빈자리가 커졌다. 태호와 이야기했다. 민준아, 복수 그만해. 내가 아프잖아. 그는 옳았다. 밤마다 불면. 꿈에서 부모님의 얼굴, 지은이의 눈물. 결정했다. 빚을 진짜 탕감하자. 하지만 그 전에 진심을 듣자. 집으로 갔다. 왜 다시 왔어? 아버지가 물었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왜 그랬어요? 대화가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털어놓았다. 가난 때문에. 지은이를 지키고 싶었어. 너는 강하다고 생각했어.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아들아. 그 말들, 내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복수의 여파는 남아있었다. 온라인 소문이 퍼져 부모님 이웃들이 수군거렸다. 지은이는 학교에 돌아가지 못했다. 오빠 탓이야. 그녀의 원망 어린 눈빛. 내 안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성공의 정점에서 가족의 붕괴를 목격했다. 이게 내 복수인가? 아니, 내 파괴야. 창밖을 보며 서울의 야경이 흐려졌다. 눈물 때문이었다. 갈등의 한가운데서 나는 무너졌다. 회사에서 실수 연발. 투자자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CEO님, 집중하세요. 하지만 할 수 없었다. 가족의 그림자가 너무 컸다. 지은이를 만났다. 오빠, 이제 그만해. 우리 가족 파탄 났어.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미안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지은이는 놀랐다. 정말 우리는 카페에서 오랜 대화를 나눴다. 어린 시절 이야기, 부모님의 희생. 오빠, 부모님은 항상 오빠를 사랑했어. 표현이 서툴렀을 뿐 그 말에 내 마음이 녹았다. 복수가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 퇴원 후였다. 민준아, 용서해줘.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저도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는 안아주었다.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자. 그 순간 복수의 불길이 꺼졌다.
대신 따뜻함이 채워졌다. 하지만 후유증이 있었다. 온라인 소문 정리, 변호사 고용해 게시물 삭제, 지은이 등록금 지원. 오빠, 고마워.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회사도 안정되었다. 성공이 뒤에 가족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민준아, 내 앱 정말 대단해. 아버지의 칭찬. 내 가슴이 벅찼다.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 승리했다. 그런데 왜 아직 아픈 거지?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밤에 혼자 과거를 돌아보았다. 다시 시작하자 다짐했다. 화해 후 삶이 변했다. 회사에서 가족을 초대했다. 와, 오빠 회사야. 지은이의 감탄.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눈빛. 하지만 깊은 곳에 원망의 잔재가 남아 있었다. 정말 용서한 거야? 스스로 물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산책. 민준아, 내가 성공해서 다행이야.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의 후회.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봐요. 대화가 깊어졌다.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지은이 학교 복귀. 오빠 덕분이야. 이 그녀의 감사. 나는 웃었다. 복수의 교훈, 파괴가 아니라 건설. 회사 성장. 새로운 프로젝트. 가족의 지지가 힘되었다. 이게 진짜 성공이야 느꼈다. 하지만 도전이 왔다. 경쟁사 공격. 앱 해킹 시도. 스트레스 쌓였다. 가족에게 털어놓았다. 함께 이겨내자. 그들의 응원. 위기 극복. 더 강해졌다. 복수가 날 깨우쳤어. 아이러니했다. 마침내 평화가 왔다. 1년 후 가족 여행. 제주도. 바다 보며 웃었다. 민준아, 고마워. 부모님의 말이 지은이의 행복한 얼굴. 내 안의 상처 치유. 복수는 끝났어. 이제 사랑이야. 결론. 삶의 교훈, 가족은 용서로 강해진다. 성공은 공유할 때 빛난다.